진주시민 경상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정의당에서 나온 당원들입니다. 먼저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지금부터 정당 연설회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잠시 지나가시면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경남도당에서 나온 당원들 저희가 이제 먼저 여러 얘기를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배가영 경남도당 부위원장님 모시고 먼저 정당 연설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리를 지나시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경상도당 부위원장 배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봄 기운이 완연하고요. 되게 따뜻한 날입니다. 봄은 추운 겨울을 견뎌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약속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벚꽃내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추운 겨울을 또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진주 시민들께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억울한 사람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진주 시민들께 오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창원에서 지난 2025년 새해 첫날에 창원 컨벤션센터 경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음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청랑을 펼쳤습니다. 책임있는 용역업체의 컨벤션센터를 책임지는 경남관광재단에 그리고 경상남도에 이 사건을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새해부터 시작됐던 그 싸움은 공료고 싸기필 무렵에 산업체의 유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까지 위로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결과라도 남겼던 것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함께할 수 있는 곳, 우리 억울한 시민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그 다짐이 이곳 진주에서 어떻게 지켜졌는지, 진주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지금 지나가시는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진주 보건대에서 30년을 헌신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계약 방식을 바꾸라는 학교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2015년부터 무려 9번이나 해고를 당했습니다. 9번 해고를 당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9번 싸웠고 9번 모두 이겼다는 뜻입니다. 9번 모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서 다시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복직을 시켜놓고는 연구실도 주지 않고 외대 강사 휴게실에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30년을 일한 교육자에 대한 처우입니다. 말이 됩니까? 정의당 경남도당은 그리고 우리 진주시 지역위원회는 이 싸움에 함께했습니다. 국가인권에 직접 진정서를 냈고요.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 우리 정의당의 약속을 진주시위원회가 같이 지켰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학금을 교수가 조직적으로 갈취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는 실시하면서 덮으려고 했고요. 심지어 그 연루된 교수를 학과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 진주시 지역위원회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직접 설명하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혼자 외롭게 두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의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3년간 국내 연수를 40번 갔다 왔다고 합니다. 3억 원을 넘게 썼고요. 40번 넘게 연수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그 하나도 조례로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작년 2025년 진주시가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시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진주시의원들이 일본 연수를 강행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방의회들은 연수를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했는데 진주시의회는 그거 가더라고요. 네, 정의당 우리 진주시의회는 이 문제를 1년 넘게 현수막으로 그리고 논평으로 방송 인터뷰로 일일이 알려왔습니다. 세금이 낭비될 때 시민들을 혼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에서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우리 정의당이 그렇게 비록 큰 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뒷밟힐 때, 세금이 낭비될 때, 약자가 혼자 싸워야 될 때 정의당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귀한 봄날, 좋은 주말 시간에 잠깐 시간 내서 이야기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은 교육노동자들의 충분성을 위해 연대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정의당에서 나온 당원들입니다. 정의당의 이야기를 지나가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고 주변의 이야기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산에서 오셨습니다. 손경호 양산시 위원장님 모시고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양산에서 왔습니다. 신용호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겠다며 도의정 강력 행정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합치면은 중앙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언뜻 듣기에 그럴싸합니다. 정치를 키우면 경남도, 특히 우리 진주도 다같이 잘 살게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실패의 증거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2010년 화려한 정밀기 청사진을 그리며 출범한 통합 창원시를 보십시오. 통합 직전 48%에 육박하던 재정 자립도는 복지 지원이 끊기고 승승약 90%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부채는 2배 가까이 늘었고 청년들은 더 빠른 속도로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주민들 간의 갈등은 지금도 골칫거리입니다. 통합하며 중앙정부가 돈을 줘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통합의 상징이라며 야심차게 바다를 메워 만든 마산 해안 신도시를 보십시오. 수천억 원의 빚더미만 남긴 채 10주년째 결론도 내지 못하고 창원시 재정을 갉아먹는 최대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창원이 특별히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봐도 행정통합의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 청년 이탈, 통합된 지역 중심부와 주변부의 갈등이라는 똑같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청년들이 자꾸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정책적 차별이 만든 인위적인 결과입니다. 지역 발전을 연구한 학자들은 어느 나라든 자본이 수도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일부러라도 지방에 강력한 지원을 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정부로 서울에다가만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망은 북으로는 이진강, 동으로는 강원도 춘천, 남으로는 충남 아산까지 고물망처럼 뻗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영남권은 인구 100만의 창원에도 지하철 하나 없고 부산 사이에는 선 하나 그어놓고 배차 간격이 길어 제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사람이 없어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통과 못한다면 내팽겨 처분도 결과입니다. 또 2호선을 빼면은 모두 적자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제도라는 K패스도 보십시오. 수도권에만 있는 GTS는 K패스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광역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무궁화호나 시외버스는 혜택에서 쏙 뛰어났습니다. 애초에 수도권에 살아야만 혜택을 보도록 정책을 짜놓고 지방에는 행정통합같이 중앙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따라야만 돈을 준다고 윽박지르는 것. 이것은 완전한 지역차별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러한 차별 속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단순히 인구 한두 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지방의 부상, 서울의 통째로 털리는 착취주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하나 낳아 서민으로 불러내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구역에서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각 가구에서는 3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지역에 있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는 것은 최소 5억 원의 투자한 자본이 그렇게 서울로 올라간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삽니까? 인터넷 유머글에나 올라올 만한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끔찍한 방에 살아도 한 달에 월세만 70만원씩 내야 됩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월급으로 일을 충당할 수 없으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돈을 줍니다. 결국 지방 부모님들이 피같은 쌈짓 돈이 매달 서울 건물 주는 통장으로 꽂히고 그것이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를 뛰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서울의 배만 불리는 이 기막힌 막히면 이제는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의당 감히 말씀드립니다.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나 외부 대기업 유치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지역순환 경제만이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을 막을 유일한 길입니다. 전남 신안군을 보십시오. 거대 외부 자본이 태양광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막고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분을 갖게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익을 동네 어르신과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밖으로 새지 않고 동네 상권에서 돌자 전국에서 가장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셰테락하는 공업도시 프레스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외부 자본 요출을 포기하고 지역의 대학과 병원, 시청 등 공공기관이 무조건 지역 중공이었다 협동조합의 물건만 쓰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지역 공공연합을 만들어 지역의 돈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프레스턴은 영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었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꼽혔습니다. 우리 진주는 이 프레스턴 모델을 실현할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의 자랑인 경상국립대학이 있고 진주 혁신도시에 든든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시와 청년이 공동출자하여 시와 시민이 공동출자하여 지역 공공운영을 형태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조기 은퇴한 시니어들의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경상국립대 기술지주법인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침 사천에 우주항공 창소에 출범했습니다. 진주와 사천이 함께 공동사업을 시도하고 튼튼한 향토기업을 기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석적 표현인 흉터기업이 정치가 커졌다고 부산의 LG나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현대차처럼 낼름 서울로 본사를 옮기지 못하도록 본사의 수도권 이전을 법적으로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현안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침략으로 격화된 중동전쟁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의 참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이란이 발표만 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 궤변을 그대로 돌려주면 애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선전포고도 없이 미사일을 날리지 않았다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지경입니다. 북한조차 미사일을 쏠 때는 주변 민항기들에게 최소한의 항공 금지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인도주의적 조치나 경고도 없이 타국의 초등학교로 미사일을 쐈고 그 결과 175명의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토록 명분 없고 끔찍한 전쟁 범죄에 왜 대한민국의 본인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진주 시민 여러분, 강대국의 전쟁터로 우리 전쟁들을 억울하게 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 국부를 파병하는 것은 그 어떤 동맹의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내보는 이 파병 기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수도권의 딜러리로 남아 계속 부를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지역이 자립하는 당당한 도시로 설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진주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실질적으로 이 대안을 힘있게 실행할 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진주에 진짜 이익이 되는 길인지는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정치, 지방의 부가 도둑맞지 않는 지역순환 경제,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국가단계, 우리 정의당이 진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이 머무는 진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그 길의 맨 앞에 서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정통합이라는 이유로 지역소멸 대응, 일자리 투자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재의 정책 방향으로는 지역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경제가 살고 행정통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민분들 만나 뵙고 조금 이따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청소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민준 청소년 위원장을 모시고 저희 방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에서 청소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가장 큰 사고는 아마도 지방 팀을 있습니다. 뭐 어디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어디를 특별하게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 정부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 것. 하지만 지금 진주시의 시내 외곽 지역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부터 없습니다. 진주시에는 읍면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읍면 지역 중에서 문산읍을 비롯해 10개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10개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내로 나오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환승은 기본이고 버스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교 가는 데만 4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교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만 다니게 해준다고 해서 땡이 아닙니다. 학교의 환경, 그리고 학교를 다닐 환경 모두 교육권에 포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진주시의 교육권은 단쪽짜리 교육권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통학 지원 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통학 시간대에 학생들이 탈 수 있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보장하고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외칩니다. 진주에도 학생 통학버스를 도입해 주십시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시행한 검증된 정책입니다. 또 진주시에서도 학생 통학버스를 통해 학교 안 청소년들의 진짜 교육 접근성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들의 교육권도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3,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진주는 약 1,5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이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될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입시교육, 직업교육 위주로 짜여져 있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학교를 나왔더니 또 학교를 다니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더 센터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또한 지원 부족이 원인입니다. 진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1,500명 가량이면 웬만한 고등학교 2~3개 학교의 학생 수가 넘습니다. 하지만 인력,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학교와 지원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단순히 학교를 다니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이유로 교육권에 가장 큰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이 그 단순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센터의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소년위원회 정책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어린이 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서 요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당이 주장하는 어린이 청소년 병원비 상한제는 비급여를 포함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게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개인에게 저마다 와닿는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당장 내가 직면한 문제에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남의 이야기 같아도 내일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도 괜찮을지, 치료를 받아도 괜찮을지, 입원의 결정으로 되는지, 이 모든 판단 앞에서 돈이 먼저 놓여서는 안 됩니다. 의료 서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소득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확장해야 할 권리입니다. 이제 그 권리를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곳 진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1년에 1억 원 안 되는 돈으로 20만 어린이 청소년의 병원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었습니다. 진주에는 8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1년에 3천만 원이면 이 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병원비를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니 어린이 청소년이 마음 편히 병원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에서부터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보육 진료비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여기 경남 진주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복지가 앞장서 나갈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업점 때문에 병원 가기를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정의당과 청소년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모든 청소년이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년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가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다음은 저희 진주시 위원장님 모시고 정당 연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김종국 진주시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시 시민 여러분, 저희는 진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국입니다. 진주 지역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지속 가능한 진주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진주시 지역위원회가 생각한 정책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진주시의 관광성 연수 전면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주시민 시의회 관광성 연수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그게 공무연수의 경우 사전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진주시의회의 경우 행안부와 권익위 차원의 규정 강화 공고가 있어서 예전보다 강화되었지만 사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진주시 공무원의 후기 공부 연수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대부분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시 및 시의회의 후계 공무원 모두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 검증을 제도화시켜 엉터리 보고 수출하거나 대리 작성이 발견된 경비를 환수하고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후 검증을 제도화시키고 지원경비 환수와 징계를 규정으로서 제도화할 때 공무원 포상 수단으로서 후계 공무연수를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으며 진주시의원들의 관광성 후계 연수를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진주공공은행 설립 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주도의 5국 3특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로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순환경제 네트워크에서 최근 5국 3특 지역균형 발전 담보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강력교통망 구축과 예산 지원 등의 하드웨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순환 경제 정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방안이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순환 경제는 돈이 외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돈이 돌고 돌 수 까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순환 경제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지역공공은행입니다. 진주공공은행 설립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진주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진주공공은행은 진주시민 주인인 공공은행입니다. 진주시민에게 저렴한 이자로 장기 대출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 경제사업, 공익적 목적의 협동조합 설립 등에 투융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진주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입니다. 지역순환 경제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지역재투자입니다. 진주의 중견기업, 대형마트 수익 및 조달에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청, 진주교육지원청, 경상국립대, 진주교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진주지역 기업에 조달할 수 있도록 재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주지역 재투자 조례를 제정하여 진주에 돈이 돌고 돌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진주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화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1월 진주사랑상품권 11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진주사랑상품권 총 760억 원을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낮은 단계의 지역화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상품권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가 아닌 상품권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지역에서 1회 유통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주 시민들에게 화폐로 인식될 수 있고 또의 이름을 짓고 지역에서 여러 번 유통되어 지역화폐가 돌고 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주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서 인식되게 만들어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사용처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 사랑상품권을 높은 수준의 지역화폐로 고도화하고 진주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진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형평운동, 소년운동, 진주 3.1 만세운동, 진주 농민항쟁, 1차 진주성 전투, 2차 진주성 전투, 동력 가소산지 등 진주 역사문화 탐방에 지역화폐를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역사문화 탐방 관련 강사 직원을 포함하여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진주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확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상생기금 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주순환 상생기금 조례는 진주 대형마트가 매년 지역에서 거둔 일부 수익 상생기금으로 조성할 소상공인들에게 한류에게 지역경제에 선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수익 대부분은 본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수익의 일부를 진주 소상공인에게 한류되게 만들어 선순환시키는 내용입니다. 공공에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주 외 지역에서 한 기업의 사업으로 주변 주민과 농민과의 갈등, 설치되는 위치 등에 대해 주변 주민과 농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기업 놓으면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주시는 공공기관과 진주시민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진주공공에너지 방식으로 에너지 사업을 진행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물의 유휴 면적에 적극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과 농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변 주민과 농민과 공유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는 공무원과 진주 시민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한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인 여러분,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책적 대안이 지금이기도 합니다. 진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의당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창원에서 오셨습니다. 이하준 청소년 당원님 모시고 청소년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자 청소년 활동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께 학습 부탁드릴 것 같아입니다. 우리 사고의 일상을 모두 다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학교를 다녀보셨거나 또 현재 다니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창 시절 부당한 체벌과 사별을 또 당해본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체벌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회 체벌과 도발 규정은 거의 사라졌고 그러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또 정치적으로 규정당했던 장애인 학생, 다문화 학생, 성소수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권 또한 학생권 조례를 통해 많은 지역에서 지켜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큰 사각지대입니다. 현재도 200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그곳의 중에서도 우리 경남 지역 또한 포함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체벌이 남아있고 또 긴 머리는 학생답지 않은 도발이라며 금지당합니다. 등교 수업은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일부 학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의 학교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과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초중고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90%를 넘어가지만 장애인, 나아가 부상을 입은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엘리베이터, 편의시설 등은 그 비율이 낮고 특히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30%가 노후화되어 있을 만큼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 학생의 20%가 학교폭력을 경험해왔을 만큼 장애인의 인권 문제 또한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성소수자는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지만 성소수자 학생 중 80%가 교사로부터 혐오 발언을 듣고 50% 이상이 학교폭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들은 종교의식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자신의 존재를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었고 복종해야 할 체벌과 통제가 주였던 교육 시스템을 바꿨으며 그 자리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집어넣었습니다. 또 성소수자 학생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틀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교육계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와 성소수자, 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면 꿈같은 이야기, 너무 높은 이상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누군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도 교복을 벗지 못하는 학생들, 정신장애를 겪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자신의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청소년들, 이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또 대한민국 청소년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를 겪지만 이들 중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단 4.3%에 불과합니다. 중고등학생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절반에 달하고 사교육 비율은 80%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나아가 정신장애까지 겪어야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우치위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평등과 동료애가 아닌 경쟁과 승자 독식만을 배웁니다. 또 학원이 끝나고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할 수 있는 교복을 벗지 못하는 학생들이 공연해진 지금의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스트레스, 정신장애 비율이 높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열은 교육과정 개편이겠지만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또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지구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는 그 대상이 소득 기준 140% 이하로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줄 1회 50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문 상담 지역은 청소년과 심리스도 찾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교내에 전문 상담 선생님이 배치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경상남도의 학교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은 40%에 그칩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국가, 해병장태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국가, 어린이 행복도가 OECD 최하위권인 국가, 그곳에선 아동 청소년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위해 공공상담 서비스 확대, 학교 상담교사 확충, 의료비 완화 등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과 동료애를 없앨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3시까지 친구들과 만나고 같이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나가시는 친구